그럼 시간이 늦지 않았나요? 지금 바로 시작해도 되겠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경험과 성찰을 바탕으로 해서 정서적인 글을 쓰는 거. 2번 같은 경우는 그 경험과 성찰한 바가 뭐냐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고, 박지원의 경우는 뭐 당대 사람들의 생각과 자신의 또 다른 생각 이런 것들을, 3번 같은 경우는 그걸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표현의 방식. 자, 국어 힘 키우기. 상기를 감상하며 작품에 드러난 교술갈래의 특성과 형상화 방법을 파악하고 경험과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한 글을 써보자 이랬어요. 자, 1번. 이 글에 드러난 작가의 경험과 정서를 파악해보자. 작가가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이 글을 썼는지 정리해보자. 작가는 열화행궁 서쪽에서 코끼리 2마리를 본 경험을 바탕으로 이 글을 썼죠. 네. 2번. 가나에 드러나는 작가의 정서를 파악해보자 했어요. 가는 지금 열화행궁 서쪽에서 코끼리 2마리를 보니 온몸을 꿈틀거리며 가는 것이 마치 비바람이 지나가는 듯 실로 굉장했다, 이런 글이고, 나는 예전에 동해바닷가를 새벽에 지나가다가 파도 위에 말처럼 서 있는 물체를 본 적이 있다. 무수히 많기도 하고 모두 지체만큼 크기도 하여 물고기인지 짐승인지 통할 수가 없었다. 해가 뜨기를 기다렸다가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모두 바닷속으로 숨어버렸다. 지금 열걸음거리에서 코끼리를 보며 생각해보는데 그때 동해에서 보았던 것과 참으로 흡사했다, 이런 글인데요. 자, 가에서 작가의 정서. 열한궁 서쪽에서 거대한 코끼리의 움직임을 보고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렇게 보죠. 있다, 이게 되죠. 자, 나는 동해에서 파도 위에 말처럼 서 있는 물질을 보았던 것처럼 코끼리를 보고 기이함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2번. 작가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성찰한 바가 무엇인지 파악해보자. 1번. 이 글에 나타난 당대 사람들의 생각과 이에 대한 작가의 반박을 찾아 정리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대 사람들 생각에 하늘을 솜씨 좋은 장인으로 보고서 그가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대 사람들의 생각이라면, 작가의 반박은 이에 대해서 캄캄하고 흑비적한 속에서 하늘이 어떤 것을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작가의 반박에 해당됩니다. 또 밑에 보면은 당대의 사람들의 생각에는 하늘이 이빨을 준 것은 고개를 숙여 사물을 씹도록 한 것이다 라는 것이 당대 사람들의 생각. 거기에 대해서 코끼리는 땅으로 고기를 숙이면 어금니가 먼저 다 씹는 것에 방해가 되므로 사람들이 말하는 하늘의 이치는 코끼리에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작가의 반박입니다. 자, 2번. 보기를 참고하여 작가가 성찰한 것이 무엇인지 정리하고 그 의의를 파악해보자 그랬어요. 자, 보기. 박지원의 상기가 창자되었던 당대 사에서는 하늘의 이치를 절대화하여 인간의 행동 양식과 자연현상 하나하나를 모두가 하늘의 이치와 결부시켰죠. 모든 것이 하늘의 이치로부터 비롯된 이의 작용 아래 움직인다고 보였던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따르면 예외적인 법칙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글을 그 박수민이라는 분이 상기에 나타난 박지원의 글쓰기 전략이라는 그런 글 속에다가 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기를 참고하는 거죠. 그래서 작가가 성찰한 게 뭐냐 하는 거죠. 작가는 어떤 것을 성찰했을까요? 예시답. 하늘의 이치를 절대화하여 모든 것을 하늘의 이치와 결부시키는 당대의 획일적인 사고에 대해서 성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작가의 이 성찰에 대한 의의는 뭘까요? 작가의 성찰은 당대의 지배적 통념에서 벗어나는 사고방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3번. 이 글에 사용된 표현 방식을 파악해보자 그랬어요. 1번. 다음 부분에 사용된 표현 방식 그리고 그 효과가 무엇인지 정리해보자. 그 몸체를 생각해보면 소의 몸뚱이에 낙의 꼬리, 이게 다 비유법이죠. 낙타의 무릎에 호랑이의 발,
나비유. 짧은 털, 회색 빛깔, 어진 모습, 슬픈 소리를 가졌다. 귀는 그림을 그리는 듯하고 눈은 초승달 같고 두 개의 어금니 크기는 두 아름이나 되고 키는 한 장 남짓되었다. 코는 어금니보다 길어서 자벌레처럼 구부렸다 폈다며 군뱅이처럼 구부러지기도 하고 코끝은 누에의 끝부분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족집게처럼 물건을 끼워서 둘둘 말아 입에 집어넣는다 라고 표현한 부분인데요. 자, 우선 표현 방식을 보겠습니다. 표현 방식으로는 이렇게 소의 몸뚱이, 나귀의 꼬리, 낙타의 무릎, 호랑이 발, 구름, 초승달, 자벌레, 군뱅이, 누에, 족집게 등을 활용해서 비유법 등을 활용한 비유법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효과, 코끼리의 외양과 코끼리의 움직임을 감각적으로 상세하게 묘사하는 효과. 감각적으로 상세하게 묘사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번. 작가가 다음과 같은 생각을 제시한 뒤 뒤이어 이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는지 말해보자. 자, 사람들은 뿌리 있는 것에게는 윗니를 주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이는 마치 사물을 만들면서 빠뜨린 게 있는 듯 여기는 것이니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자신의 주장을 하죠. 여기에 그러면 어떤 방법을 써서 자기의 주장을 하고 있는지 볼까요? 예시답에 보면 상대에게 묻고 상대의 답변에 대한 반박을 하는 상황을 가정해서 문답식이죠. 문답식으로 내용을 전개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번 1에서 3번을 토대로해서 경험과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하는 글로 이 글이 지닌 개성이 무엇인지 정리해보자 그랬습니다. 이 글은 작가가 열행궁 서쪽에서 코끼리 두 마리를 본 경험을 바탕으로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한 글이다. 작가는 코끼리의 움직임을 보고 느낀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비유의 방법과 과거와 현재의 경험을 경계함으로써 개성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늘의 이치만을 중시하여 모든 것에 하늘의 이치를 적용하는 세태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이치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회일적인 척도로 대상을 규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냄으로써 글의 개성적 가치를 더욱더 두드러지게 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5번. 다음 과정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써보자 그랬습니다. 자, 1번. 어떤 대상을 인상 깊게 보았던 경험을 떠올리고 경험에서 받은 느낌을 정리해보자. 그래서 경험을 이제 이런 식으로 자연 보현의 모습에 융화되어 있는 소세원을 둘러본 경험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느낌,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그때? 자연의 멋을 최대한 살린 곳에서 자연을 한껏 즐기는 여유로움과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누군가가 오기를 기다리는 정겨운 마음을 느꼈다 하는 그런 느낌을 한번 적어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 2번은 일의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성찰했나 이렇게 이번엔 성찰의 내용을 정리해 보는 거죠. 자연 속에서 삶의 여유로움을 즐겼던 옛 선비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그와 대비는 현대인의 각박한 삶의 모습을 성찰하게 되었고 현대인은 인공적인 공간 속에서 하루바쁘게 생활하고 있다. 옛 선비들의 느꼈던 여유로움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성찰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개요를 작성해 보자. 그러면 처음 부분은 예시답으로 이렇게 했어요. 소세원에 대한 소개를 먼저
처음 부분에 한다는 거죠. 방법은 묘사와 비법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중간 부분은 서세원을 돌아보며 느낀 점, 서세원을 통해 알 수 있는 옛 선비들의 삶의 태도, 옛 선비들과 대비되는 현대인의 삶의 태도, 이런 걸 중간 부분에 넣는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표현 방식으로는 비호사, 비유, 열거, 대조 이런 표현 방식을 쓴다는 겁니다. 자, 끝부분에는 자연의 멋을 살린 공간의 부족함, 바쁜 생활 속에서도 여유로움을 잃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끝을 맺는다는 거죠. 표현 방식에는 서리법이나 비유법 이런 것들을 쓰겠다는 그런 개요를 한번 작성해 본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글을 써보는 부분인데요. 뭐 이렇게 예시답으로 이렇게 쭉 썼습니다. 예시답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세원은 전남 담양에 위치한 별서원림으로 조선 중종 때 소세원 양산보가 건립하였습니다. 소세원은 무등산을 정면적으로 되어 있고 그 뒤편으로는 까치봉과 장원봉으로 이어지는 산맥이 동서로 병풍처럼 둘러져 있습니다. 소세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왕대나무 숲속으로 뚫린 소세원 오솔길을 따라 오르막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때 왕대나무 속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는 탄산음료처럼 시원한 청량감을 줍니다. 소세원의 이름은 계곡을 흘러내리는 시내를 중심으로 자원떡에 피어있는 꽃과 누각 앞에 힘차게 떨어지는 폭포의 물줄기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세원은 자연과 인공이 오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 눈과 귀를 비롯한 모든 감각을 열어 자연의 아름다움에 한껏 취할 수 있는 곳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네, 여기까지가 소세원에 대한 소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중간 부분이 되겠죠. 네, 중간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세원에서 마주한 출렁이는 나뭇가지, 나뭇가지를 스치는 바람소리, 지저귀는 새소리, 계곡을 흐르는 물소리, 눈을 가득 채우는 푸른 잎들, 속삭이듯 빛나는 햇빛은 나게 자연의 한적함과 넉넉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듯 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소세원을 돌아보며 느낀 점을 이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당대 최고의 문인들이 드나들었던 소세원은 시적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문학적인 정원이라는, 그러니까 당대 문인들의 삶의 태도를 이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죠. 자, 이곳에 선비들은 자연의 멋에 한껏 취해 시를 짓고 읊었던 것이며 여유로움을 함께 즐길 친구가 오기를 정겨운 마음으로 기다렸을 것이다. 이처럼 선비들은 소세원에서 자연의 멋이 한껏 살아있는 풍광을 즐기며 삶의 여유로움을 잃지 않았다. 자신들이 꿈꾸는 이상의 실현을 위해 치열하게 살면서도 자연을 가슴에 품으며 자연과 주변을 돌아보았던 것이다. 이것이 당대 선비들의 삶에 대한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우리들은 자연을 둘러볼 여유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살아갈 뿐이다. 옛 선비들처럼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조적인 현대인의 모습을 이제 그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중간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자연의 한적함과 넉넉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적다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러더라도 바쁜 생활 속에서 여유로움을 잃지 않는 태도를 지켜야 하지 않을까? 서리법 나왔네요. 그런 태도를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황량한 사막처럼 각박해질 것이다. 여유로움을 잃지 않고 정겨운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때 우리 사회는 보다 따뜻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런 여유로운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얘기로 이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에서 쓴 글을 친구와 바꿔 읽고 각자의 글이 지닌 개성이 뭔지 파악해보자 이거죠. 자, 솔직하고 진실한 내용이 담겨 있는가, 경험을 토대로 성찰과 정서가 잘 드러냈는가, 다양하고 효과적인 표현 방식에 사용하고 있는가.
자, 답을 한번 볼까요? 소세원에서 경험한 것과 경험 속에서 느끼고 성취한 바를 그 속에 진솔하게 담았다. 소세원에서 보고 느낀 것을 제시한 후 그와 관련된 현대인의 삶에 대한 성찰한 바를 묘사했죠. 그 다음에 묘사, 비유, 열거, 대조, 서리법 등의 다양한 표현 방식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국어의 힘 펼치기.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 피레네 성을 보고 글을 써보자. 자, 1번 이 그림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작가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예시답이 되어 있어. 바위 위에 성이 있다는 것이 기이한 느낌을 자아내는데 성이 있는 거대한 바위가 바다 위에 떠 있는 모습에서 그 기이함을 더욱더 강하게 느낄 수 있다. 중력 때문에 뜰 수 없는 거대한 바위가 바다 위에 공중에 떠 있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느낌을 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느낀 점을 바탕으로 그림을 묘사하는 짧은 글을 써보자. 이렇게 한번 해봤을 때 이렇게 이제 뭐 예시답 한번 볼까요? 하얀 포마를 일으키는 거친 파도가 치는 바다 위에 타원형의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마치 UFO처럼 중력을 거스르며 붕 떠 있다. 바위 덩어리는 양털 같은 모양으로 옹기종기 떠 있는 하얀 구름들과 대비되어 웅장한 중량감이 더욱 부각된다. 바위 위를 보면 성이 있다. 성은 바위 위의 크기를 강조해주며 중력을 거스르는 이 그림 속 비현실적인 세계에 마치 인간이 살고 있을 것 같은 인상을 준다. 뭐 이런 짧은 글이 하나의 예시로 답으로 표현되었네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학습한 내용입니다. Because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 자, 오늘도 여러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